자, 오늘 6월 22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피 0.43% 상승, 코스닥 0.08% 상승, 장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대형주들이 좀 버텨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장세였습니다. 코스피 360 종목 상승, 495 종목 하락 종목이 한 135 종목 정도 많았고, 코스닥은 거의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았죠. 519 종목 상승, 하락 종목 595 종목 하락, 거의 2배 정도 많았는데, 최근에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자꾸 던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 매도세가 조금은 과거보다는 줄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스피가 계속 이제 6월 19일에 3,600억, 6월 20일에 2,800억, 6월 21일에 2,000억까지 더 있다 그래서 1,200억대 정도로 매도세는 줄었고, 기관이 그래도 한 매수세, 기관 지금 1, 2, 3, 4, 5, 6, 6거래를 연속 매도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2,300억 정도 매수로 돌아섰고, 뭐 코스닥은 뭐 매도 크게 이제 뭐 몇백억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외인이 3거래 연속 대량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6,800억 정도는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외인의 수급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16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거든요. 물론 경상 수지가 적자는 아니지만은 무역 수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고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무역 수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인들이 대규모로 이탈을 한다, 환전해서 나가버린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관광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가 엔화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달러로 바꿔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달러 수요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달러들이 해외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달러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 나중에 우리나라 계속 걱정하는 건 이제 외환 보유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환율이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한때 한 1400원대까지 갔다가 1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환율이 내려오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면은 현재,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추세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구간에 1,300원, 1,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1,400원이지만은 한 달 됐고 2달 후에는 1,300원이 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왜냐면은 지금은 1달러를 주면 1,400원을 주지만 2달 후에는 1달러를 주면 1,300원 밖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0원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하방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은, 반대로 지금 달러가 워낙 환율이 낮은 상태지만은 앞으로 환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들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94원인데 현재 1294원이지만 한 2달 후에는 한 135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1290원에 1달러를 바꾼 다음에 다시 2달 후에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1350원을 갖잖아요. 1290원이 1350원으로 그냥 환차 이익으로 한 60원 정도를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추세 자체가 중요한데, 환율의 추세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26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126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2달까지는 아니네요. 한 6월부터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외인의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에 한 5월달, 뭐 4월달 이럴 때는 환율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꺾여 내려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조금 부담을 받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지수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우상인 건 맞습니다.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리고 있지만 항상 보면은 조정파가 나옵니다. 지금 통상은 조정파가 나오면 61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파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 25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파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만약에 고점을 높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한 27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들 부채 문제,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 부채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9월까지 이제 부채 유예를 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정부에서 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9월 달에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거나 꾸준히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 구간에 있다 보니까 테마들이 조금 횡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교과서 위주로 수능을 편성하라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비상교육 같은 종목, 비상교육이 이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24%, 26%하고 오늘 15%까지 갔다가 끝은 마이너스 5.7%. 이게 잘못 물렸으면은 하루 20% 허리 부러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들, CJ CGV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박살이 났는데, CJ CGV는 당분간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더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CJ CGV를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꼼꼼하게 보진 않았는데, 지금 일단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 하락이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고, CJ 그룹사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롯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룹사들이 대규모로 신용등급 하향을 맞았거든요. 롯데 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 케미칼 같은 그래도 잘 버텨주네요. 맞은 거 치고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롯데 지주사 한번 볼게요. 롯데 지주사는 좀 맞았네요. 롯데 지주사는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오늘 반등이 좀 다시 밀렸네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으로 빠져버렸어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차트가 지금 아예 하방으로 열려버린 상태까지 나와 버린 상황이고,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도 많던데 네이버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지수를 좀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량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한참 잘 가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좀 주면서 21선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지수를 겨우 붙어주고 있지만 그룹사들 별로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롯데나 CJ 이런 그룹사들도 있더라. 그리고 테마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더라. 이 정도로 우리 장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550선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지만 여기가 만약에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온다면 다시 한 2700선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어쨌든 환율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아까 보니까 유럽 시장 지금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던데, 영국이 지금 한 1.1%, 프랑스 1.45%, 독일 한 1.76%, 유로스톡스가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 선물 한번 볼까요? 미국 지구 선물도 지금 0.2%대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어제 시장에 이어서 내일도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2,590대인데 2200, 2550 정도까지는 일단 열려 있다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자리가 잘 잡힌 종목들, 그리고 추세가 그래도 하방이 좀 단단한 종목들이 좀 모아갔다가, 지금 계속 순환매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 순환매도 있지만은 거의 지금 분위기는 삼전 하이닉스가 조금 버텨주는 상태에서 버텨줬다가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닥은 BM이랑 엔솔 같은 에코프로랑 BM이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정도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의해서 쏠림이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다 따라가긴 힘들죠. 그러면은 뉴스를 기다리는 건 결국은 차트를 만들면서 뉴스가 뜨기 때문에 차트가 좋은 종목들 조금 어렵더라도 모아가고 좀 잘 버티면서 순환매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다. 가는 종목들 따라가다가는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하루에 15%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까지 끌어올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순서대로 올라오는 순서를 좀 기다리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 어쨌든 6월은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6월 초는 증권사들이 이제 수익을 픽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기 수익률을 픽스를 해놓고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매도를 해놓고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국 기관도 마찬가지고 픽스를 해놓고 수익을 확정을 짓고 다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6월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그 픽스 이후에 다시 한번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 또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들은 다시 7월 달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6월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반도체도 좀 가져가시고 2차전지도 좀 가져가시고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